네, 여러분들 방금 저는 9월 모의 평가에 대한 모든 해설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어떻게 생각했든지 상관없이 본인이 풀기 애매했거나 혹은 틀렸던 문항들은 꼭 북마크를 이용해서, 아마 조금 당일날 보는 사람들은 북마크가 없을 텐데 제가 최대한 빨리 북마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북마크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틀린 문항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총평을 통해서는 각각의 문항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서 했는지, 어떤 학습 목표가 있었는지를 혼자서는 피드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피드백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강의를 좀 수강을 하면 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2개월, 한 70일 정도 시간 동안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지를 한번 이 총평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자, 우리 주제 제목 4문제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23번, 여러분 거의 글이 안 읽혔다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나머지는 나올 만한 것이 뻔하게 나왔습니다. 자, 21번 예시 나열 구조, 22번 대조 예시 구조, 그 다음에 24번 프로블럼 솔루션 구조. 그런데 이거에 변주가 나와서 마지막에 프로블럼은 끝나는 경우. 그래서 전체를 좀 봐서 딜레마로 잡을 수 있어야 됐었다. unsolved 딜레마로 잡는 경우. 자, 그래서 이 세 문제는 요거 세 개는 사실상 크게 여러분들 그냥 평이한 패턴으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23번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이 해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대조가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또 나열되면서 글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다 읽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답으로는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지금 난이도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23번과 같은 주제 제목 문제가 여기서 2문제 혹은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3번을 틀렸다 혹은 23번에서 매우 큰 고전을 면치 못했고 내가 지금 평소에 풀 때 주제 제목 문제가 매우 불안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중에 스콜라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영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고, 특히 주제 제목은 딱 23번 수준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읽어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선택지도 지문에 있는 말로 모두 다 쓰여가지고 정확하게 주제 제목은 선택지 쪽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복수명사 나올 때 나열인지, 인과가 나올 때 방향 바뀌지 않았는지, 의문문이 나올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콜라 모의고사가 총 1, 2, 3, 3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인쇄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제 제목 다 푸신 후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은 독해정변 14단원 선택지 소거 연습에서 주제 문제의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그 이론 파트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혹시 독해정변 아직 안 들은 학생은 요 단원만 들으세요. 다 듣지 마시고. 그리고 요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선택지에 관한 거는 이제 독해광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여기까지 시간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요까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까지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네,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그럼 요까지만 하시고, 좀 더 시간이 있다. 이론까지 보고 싶다. 요까지 하시고, 아주 고난도 문제도 풀어보고 싶다. 빈칸 주제 제목 독해광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어법인데, 어법은 이번에 특히 make possible, 그 make라는 오형식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 목적보가 도치된 패턴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사실 그 부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가 그 구문이 십수 제14수 it 강조용법, 이게 이제 이 때문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되면서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거를 총망라해 놓았습니다. 나아가서 강조구문까지. 근데 이 부분하고, 자, 빈칸 34번 강조구문, 빈칸 30 아까 2번인가요? 강조구문. 이거 몇 번 나왔어요? 6평에도 2번, 3번 나온 게 이번에도 3번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구문이 십수 제14수 it 강조구문 단어는 꼭 한번 들어서 어법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시고, 특히 접속사 that, what, whether 막 이런 거 구분을 못하는 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어력은 내가 아직도 그게 구분이 안 된다. 구문 20수에 부사절, 이수, 삼수 분사문 넘어가고 사수 명사절, 오수 형용사절. 여러분 국어 문법에서도 이 절 구분 정확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국어는 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확히 명칭은 저도 모르겠지만 어미로 구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로 끝나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국어에서는 이게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where로 시작하는 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뭐 어미를 붙여요? 여기다 뭐 r 하나 더 붙여요? 뭐 t를 하나 붙여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영어는 어미가 아니라 바로 어순으로 이 모든 게 정해집니다. where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립해야 되는 게 어느 자리에 오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문법 문제에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영역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금 어법 내가 틀렸다 한다면 이 부분 제발 좀 들으시고요. 알겠어요? 이 부분 들으시고 정시간이 없으면 추후에 수능 한 달 전에 제가 접속사 특강, 즉 어법 특강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어법을 마지막 총정리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29번, 30번 어휘 어법인데 얘들 둘 다 EBS인데 EBS에서 절대 쉬운 지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EBS 지문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EBS 지문들을 좀 지금부터 원래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겨우 수능 완성까지 다 봤어요.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도. 남은 70일 동안 EBS를 얼마나 내가 제대로 보느냐가 승부의 가장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EBS 고난도 지문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지문들은 제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게시판에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혹시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지문들을 올려드릴 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믿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선별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그것들이라도 좀 먼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지문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서 풀 수 있다면은 정말 수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어휘 문제에서는 처음에 protecting이 괜찮았지만 뒤에 because절, 이 부사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봐야지 그 protecting이 아니라 preventing이 아니라 protecting이구나, predicting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because 부사절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시는 연습, 긴 문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들, 논리 파악하는 거 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독해광 1, 2강 그 다음에 독해정변 인과 파트에서 A가 B를 일으킨다 혹은 B가 A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들, 이게 사실 우리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에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영어식 표현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해정변 인과랑 독해광 1, 2강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빈칸이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지금 너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고1, 2 수준의 문제를 보는 것처럼 31, 32, 33번이 답의 근거도 너무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나오고 물론 선택지에서 조금 변별을 주려고 했겠지만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이 추세가 수능 때 유지될까? 그럼 정말 절대평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그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빈칸이 5위 안에 막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역시 이제 빈칸이란 건 가장 이제 좀 출제자들이 변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머지 다 했고 뭐 해야 될까 싶으면은 독해광 12시간이거든요. 초고난도 빈칸 문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32, 33, 34를 제가 꼭 맞고 1등급을 맞겠다 안정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빈칸 좀 더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지금 다른 게 힘들다 그럼 이거 듣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6, 37, 38, 39, 35번도 마찬가지라 이 간접쓰기 순서 삽입은 지금 막 개강한 순서 삽입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명시적 시그널이고 무엇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잡으시고 기출문제 혹은 기타 문제들을 좀 풀면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반대말 아닌가? 이 생각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근거 찾아서 앞에 말고 꼭 뒤에를 볼 수 있는 그런 후견지명 스킬을 좀 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정도 제가 9월 모의평가 각각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향후 공부 방향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Q&A 게시판에 구문 20수 필수 수강해야 할 단원들을 넣어놨습니다. 아까 강조용법도 그렇고 두 번째로 부정구문, 우리 34번 other than 나왔던 거 있죠.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문을 모르면 어휘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영순위로 처리를 해주시고, 자, 중요한 거, 자, 9편 끝났습니다. 듣기 언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듣기를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상 틀리셨다면 뭐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이죠.
듣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어요? 6평 때 마지막 해봤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번에 들으신 거야. 그래서 그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있죠. 저도 현장에서 지금부터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듣기에 대한 감을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에서 빈칸이나 어휘나 점수 똑같잖아요. 3점짜리는. 그래서 어휘 죽어라 해서 맞았는데 듣기 틀려버리고 이런 허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EBS 듣기 좀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여러분 막상 해보시면 EBS 듣기에서 모르는 단어를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거 외워야지 듣기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지금부터 EBS 공부 시작이다. 누구나 지금은 이제 막 겨우 이래도 끝냈다.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 앞으로 중요 지문들은 3회독 이상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EBS 회독수를 반복했어요. 절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1회독이 어렵지 2회독, 3회독 하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해보시기 바래요. 내신 생각해 보세요. 내신 보통 한 달 전에 공부하잖아요. 100지문씩. 근데 여러분들 지금 70일이나 남았어요. 2달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안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이 EBS 공부를 통해서 뭐 어휘를 또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빨리 거기에 있는 어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난도 구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되는가, 연결어나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연결성을 좀 공부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혹시 강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추석 전후에 EBS 강의를 하나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주에 조금씩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서 중요 지문 한 100여 지문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구문, 듣기, EBS 했고, 이제 믿을 만한 좀 비연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중에 있는 좋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저희 뭐 다른 선생님들, 좋은 모의고사들, 특히 이제 선생님이 만든 스콜라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1 여러분들 3월 대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작년 수능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 1, 2, 3 다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이널 스팟라이트 모고도 10월에 나오는데 많이는 모르겠고 한 2회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회 정도를 올해 마이맥을 통해서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조금 계속해서 비연계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축이에요. 대치동에서도 이렇게 현장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빈칸만 좀 잡으면 좋겠다. 독해과. 아, 순서 삽입이 진짜 꼭 정리해야 되겠다. 그럼 순서 삽입 특강. 아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될지 시간 관리 특강.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한 마지막 2%로 전치사라든지 어법 원샷 특강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완벽하게 잡으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강의 같은 걸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EBS 정리 잘 하시고 단어 듣기, 비연계 문제 이 두 가지 축으로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연계를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밑에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빈칸이나 순서삽입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내 공부가 많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근데 강의는 뭐 한강 정도 가끔씩 들으면서 핵심들을 좀 리마인드 하면서 문제를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자, 시원한 논두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잠시만요. 혹시 제가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9월 트렌드와 6월 트렌드, 제가 지난번에 6월 트렌드 정리해드렸잖아요. 6월 총평 보시면 그럼 이게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6월, 9월의 차이가 또 엄청 심해요. 우리 6월 달에는 비유적인 것도 나오고 생소 개념이 주제 제목에서 많이 나오고 뭐 병렬 구조가 어법에 나왔는데 이번엔 아예 안 나왔죠. 물론 이리스텍 강조구문 나왔고 그리고 순서도 저번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케이스가 저번 거는 막 둘 다 되는 경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딱딱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하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순서 난이도가 낮아졌다. 삽입도 그때는 막 1번 정답하고 이랬는데 역시 그러한 경향을 계속 이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짬뽕 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6월적 트렌드, 9월적 트렌드 다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이제 잊어버리고 9월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6월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트렌드를 잘 정리하신 분들은 이것과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총평 및 앞으로의 학습 전략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70일 남았는데 선생님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 수능 원하시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선생님과 선생님의 수강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